제12편 5판 숙명의 날.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오전 10시 이 시의 지방법원에서 드미트리 까라마조프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미리 단단히 다짐해 두거니와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충분히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당한 순서를 쫓아서 전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일 모든 것을 빠짐없이 회상하여 거기에 상당한 설명만 붙인다면 한 권의 책이, 그것도 상당히 두꺼운 책이 될 만하니까. 그러니 필자가, 특히 필자 자신에게 흥미 있었던 점과 두드러지게 기억에 남는 것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항의한다면 곤란하다. 아마도 필자는 지엽적인 문제를 기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크게 눈에 띈 중요한 점을 완전히 빼먹거나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변명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자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필자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줄 안다.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그날 특히 나를 놀라게 한 것을 이야기하기로 한다. 하기야 놀란 것은 필자 혼자만이 아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모두 놀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도 사람들이 개정하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이 사건이 이곳 사교계에게 최근 2달 동안 여러 가지로 왈가왈부되거나 예상되거나 절규되거나 공상되거나 한 것도 모두 잘 알려진 일이었다. 또 이 사건이 온 러시아에서 화제에 올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곳뿐 아니라 도처에서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사람들을 그토록 열광시키고 흥분시키고 전율을 일으키게 할 줄은 그날이 될 때까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은 이곳을 향해 현청 소재지뿐 아니라 러시아의 다른 여러 도시와 마침내는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서까지 속속 방청객들이 모여들었다. 법률가도 왔고 기부인도 왔으며 몇몇 저명 인사도 달려왔다. 방청권은 한 장도 남지 않고 죄다 나가버렸다. 남자들 중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법관의 지인들을 위해서는 법관석 뒤에 특별석이 마련되었다. 거기에는 안락의자가 절비하게 놓여지고 온갖 명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일은 이 고장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특히 많았던 것은 여성들로서 이곳을 비롯하여 다른 현의 부인네들이 방청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각지에서 온 법률가들만도 상당수에 이르러 이젠 어디에 앉혀야 좋을지 모르게 되었을 정도다. 원체 방청권이 사람들의 간청과 애원으로 깡그리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정의 높다란 단 뒤쪽 한 구석에 임시로 칸막이를 만들어 거기에 다른 현에서 온
법률가들을 들여놓은 것을 보았는데 장소를 넓히기 위해 의자를 모두 치워버렸으므로 법률가들은 줄고 서 있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래도 모두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빈틈없이 수용된 청중들은 시루 안의 콩나물처럼 서로 어깨를 비비대며 사실 심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부인들, 특히 타 지방에서 온 부인네들 가운데는 매우 정장을 하고 와서 방청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태반은 화장하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히스테리 같고 탐욕스러운 거의 병적인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법정에 모인 군중들의 특질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둬야 할 것은 그 후의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지만 거의 모든 여자들, 적어도 압도적으로 많은 여자들이 미자 편이었으며 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미자가 여성의 마음을 정복한 사나이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여성 경쟁자가 출정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 그 중의 한 사람, 까체리나는 특히 방청객의 흥미를 끌었다. 그녀에 관해서는 무척 터무니없는 소문이 이러쿵저러쿵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미자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자에게 정열을 쏟고 있다는 놀라운 일화가 여러 가지로 전해졌다. 특히 그녀가 오만하며 그녀는 이곳에 살면서 거의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귀족 사회에 연고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까체리나의 경쟁자인 그루센카가 법정에 나타나는 것도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은 흥분을 느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연적, 프라이드 강한 귀족의 영향과 탕녀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을 모두 안타깝도록 큰 호기심으로 고대하고 있었다. 하기야 그루센카는 까체리나보다 이곳 부인네들 사이에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표도로와 그 불운한 아들을 망쳐놓은 그루센카를 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모두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조금도 아름답지 못한 러시아식 평민 여자에게 부자가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도 넋을 잃을 수 있었을까 하고 놀라고 있었다. 요컨대 풍문은 갖가지였다. 더욱이 이곳에서 미자로 하여 예사롭지 않은 불화를 일으킨 가정이 여럿 있다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많은 부인네들이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남편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 그러므로 당연한 결과로서 이 부인네들의 남편족들은 모두 피고에게 동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오감마저 가슴에 품고 법정에 나와 있었다. 즉 남자들은 여자들과는 반대로 모두 피고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음이 확실했다. 잔뜩 찌푸린 얼굴과 정오에 찬 표정도 많이 눈에 띄었다. 하기야 미자는 이 고장에 살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욕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방청객 가운데는
아주 유쾌한 표정을 짓고 처음부터 미자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도 눈앞의 사건에 전혀 냉담한 것은 아니었다. 너나 없이 이 사건의 결말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남자들의 대부분은 단호히 미자가 엄벌을 받을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가들만은 이와 달라서 그들의 관심은 사건의 도덕적 국면보다 소위 현대 법률의 국면에 돌려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흥분시킨 또 하나의 사실은 유명한 빼쭈고비치 변호사의 등장이었다. 그의 평판은 도처에 알려져 있었다. 그가 지방에 나타나서 행사상의 대사건을 변호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가 변호한 사건은 언제나 러시아 전토에 전해져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이곳 검사와 재판장에 대해서도 온갖 일화가 전해지고 있었다. 검사 이폴리토 기리로비치가 빼쭈고비치와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느니 그들 두 사람은 처음 법조계에 들어왔을 때부터 오랜 적이라느니 자존심이 강한 이폴리토는 자기의 재능이 진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빼째르부르크 시대부터 늘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 듯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까라마조프 사건을 계기로 숨을 돌려 이것으로 대세를 만회할 공상을 하고 있으나 오직 빼쭈고비치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추측은 약간 공정을 잃고 있었다. 우리들의 검사는 위험을 보고 기가 죽는 그런 사나이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위험의 정대와 더불어 자부심도 그만큼 강해져서 기세가 더해지는 사나이였다. 아무튼 이곳 검사는 대단한 열정가였으며 병적으로 감수성이 강했던 것만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어떤 사건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고는 그 사건의 해결 여하에 자기의 전 운명과 전 재산이 걸려 있기나 하는 듯이 행동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